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와, 미쳤다 로봇택시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거칠죠? 자, 소프트웨어 기능이 압도하는 그런 로봇택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폭등,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까? 이란 폭격으로 해서요. 지금 시장이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선물 시장을 살펴보는 것은요, 지금 미국이 주말 동안 이란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피해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쏘아 올렸고 미사일을 다시 한 번 더 미국에게도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뭐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미국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을 한 거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막 세상들이 깜짝 놀랐고 이 전쟁이 이러다가 확전하는 거 아니냐, 이란이 거칠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안 무너지고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요, 다우가 0.34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고요. 뭐 이 정도면요, 뭐 이 여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S&P도 0.3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평소 모습이고요. 나스닥 0.41, 보통 빠질 때 뭐 1%, 2% 내외로 빠질 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 시장만 보면요,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합니다. 사실 때리고 나서는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10만 불대가 무너졌거든요. 자, 그걸 보면은 보통 이제 이 나스닥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한 1%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로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0.4, 0.3 정도? 이 정도면요, 그냥 뭐 무난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이 짓눌림 속에서도 오히려 테슬라만 좀 플러스 같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내일 봐야 되지만, 자, 그게 바로 로봇택시 출시 때문이죠. 이따가 한번 로봇택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오일 보세요. 75 나왔습니다. 오일이 좀 더 올랐죠.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니까 오일이 이게 지금 75 넘은 건요, 꽤 오랜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자, 10년물 금리 4.3. 자,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똑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시장이 기대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다. 그냥 평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뭐니 해도 주말 동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후에 도대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시장엔 악영향이 될 것이냐, 시장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갈 것이냐,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직 미국이 아직까지는 지금 주일 시간을 지나고 있고 내일이 이제 월요일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월요일 시작했겠지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주말 동안 이란을 아주 크게 소위 핵시설 제거 명목으로 막 미사일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란의 반응에 대해서 다들 지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나왔죠.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얀다는 거 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국영 미디어죠. 이란의 국영 미디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란의 의회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왼쪽에 보십시오. 이 왼쪽에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짙은 검정색 있죠. 이게 이제 바다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다 호르무즈인데 위쪽이 이란이고 아래쪽이 아랍에미리트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통로는요, 굉장히 많은 오일의 물동량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일의 젖줄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요, 이란이 막아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게 지금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기 이제 화물선이
많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통로를요, 이란 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the final decision to close the strait lies with the Iranian National Security Counci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최종 결정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이 어떤 지금 메시지를 보내냐면요. 미국이 중국에다가 소위 말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을 막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국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 중국이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의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름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막대한 기름을 수입한단 말이에요. 오일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니네 지금 유조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니네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라고 중국에게 지금 푸시를 한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냥 기름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냥 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 생각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이게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사실은 이 기름이라는 게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석해드렸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란이 연결돼 있죠. 아랍에미리트 연결돼 있죠. 사우디, 쿠웨이트 뭐 다 연결돼 있어요. 이라크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에서 30% 가까운 전 세계의 물량을 여기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하는데 유조선이 전부 다 여기를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미국만 생각하면 전혀 no problem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겠죠. 전 세계 충격을 받으면 간접적으로라도 미국에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중국에게 야, 너네가 풀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사고는 미국이 쳐놓고 니네가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을 막으라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호르무즈 해협 아무리 바다지만 위쪽은 이 이란의 바다잖아요. 절반 정도는 이게 한 30마일 아마 40마일 정도 될 거예요. 이 양쪽이요. 제가 정확히 이제 이 가물가물한데 어찌됐건 이란이 위쪽에서 이제 막는데 아래쪽은 아랍에미리트 땅이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뭐 소위 말해 움직이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으로 끝으로 가게 되면요. 육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땅이 얕기 때문에 유조선이 지나갈 때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로를 가운데쯤 해가지고 지나갈 텐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막느냐? 뭘 푸냐면요. 기뢰를 풀어버립니다. 즉 전함, 배들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소위 일종의 그 바다의 지뢰 같은 거 있죠. 그 지뢰를 이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조선이 이 기뢰 때문에요. 폭파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완전히 여기가 피바다가 아니라 기름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조선이 다 폭발을 해가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려면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위협을 하게 되면은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돼서 전 세계에 기름값을 띄워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한 가지 옵션이라는 거야. 그 지금 이란은요. 모든 옵션을 on the table,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중국은 중동하고 또 가깝게 왜냐면 엄청난 기름을 수입하니까 가까운 관계니까 중국 니네가 풀어라는 거죠. 미국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을 푸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말 이란이 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인가? 이 여러 기뢰를 풀든 뭐 다양한 방식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란이 격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이 항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면서 전쟁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만약에 이란이 아주 격하게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되겠죠. 미군이 개입하다 보면요, 사실은 과거에 이 중동의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별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이 막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란도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 가장 또 군사력이 강하잖아요. 이라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항하고 결사항전하게다 보면 전쟁이 길어지면요, 이거는 위험해져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안 그래도 좀 크잖아요. 그럼 더 커지게 되겠죠. 전쟁을 해가지고 보통 큰 전쟁 치러서 오래 버티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다가 전쟁 치르고 나면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금들이 전쟁 물자에 완전 공급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미국 경기 침체 오고 이러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전체 경제가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공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면전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소위 이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냐, 종교주자 까지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핵시설만 할 것이냐 이랬는데, 일단 핵시설만 공격했는데, 자, 과연 지금 이 이란의 저항에 따라 그 영향에 따라서 미국이 더 깊이 개입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죽여 지켜봐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란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소위 말해서 이 엄청난 이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조금 눌리고 있는 편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 기술적으로 결합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자, 지금 마소가 최근에 많은 일자리를 해고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그 AI 관련된 쪽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을 자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아마존도 또 똑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존도 현재 전체 결국은 인력들을 줄이게 되는데, 이게요, 결국은 반복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아마존에는요, 그게 많아요. 굉장히 루틴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존의 컨베이어 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건이 계속 갈 때 뭐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할 때에 거기는 기계로 쓸만한 게 굉장히 많겠죠. 특히 AI를 활용한다면요, 이게 이제 패턴을 다 공부시켜 가지고, 자, 요런 물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 이 뭐 어떤 선별하고 분리할 때 옛날에 다 사람이 했다라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가요, 인공지능에 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잘만 쓰게 되면요, 혁신이 올 수 있겠죠. 오히려 애플이나 어떤 소위 말해서 애플 같은 기업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굉장히 이제 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거죠. 이제 기업이죠. 미래에 볼 때요. 자, 어찌됐건 아마존도 이제, 이 인력이 사실 아마존은 너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건비인데, 그런 인건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아마존의 관건인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아마존에게는요, 소위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벌써 대기업들부터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사람 해고하는 게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을 해고하는 건요, 이러한 인공지능 발달, 즉 기술 발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지배적이지만,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다들 몸을 사리고 있죠. 높은 금리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비용을 쓸 때요, 많이 줄이면서 해 나간단 말이에요. 구글이 사람을 해고하면서 많이 줄이는 거 보셨죠? 정말 구글은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정리하고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은 빨리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니네 5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들 무조건 출근해 이렇게 되거든요. 야, 과거에 이 구글의 전성기 때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구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미국을 호령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해고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다른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 모든 건요, 볼 것도 없죠. 당연한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은요, 좀 긴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막 튀어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더 올라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좀 풀려야 돼요.
뭐 이게 이제 금리가 일단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자금 자체가요, 돌 수가 없는, 이 소위 자금이 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릴 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금리에 있어서. 그게 이제 이 자동차 살 때도 이자율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야 사람들의 돈의 융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큰 규모의 자동차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로보택시부터 봐야겠죠. 드디어 로보택시가 출시를 했습니다. 자, 로보택시가 출격하니까요. 오늘 이제, 선정된 사람들부터 타지 않았습니까? 미리 early로 이렇게 탈 수 있는, early access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 컨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이, 여기 로보택시를 실제로 텍사스 어스틴에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테스트 해보고서는요, 전부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하고 아주 지금 너무나도 좋다라고 반응들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반응들이 격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차근차근 뭐 이렇게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 직접 로보택시를 탄 경험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자, 앞에 사진 보세요. 앞에 사람이 no driver라고 있습니다. No one is in the driver's seat입니다. 그 앞자리 운전자에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확실히 이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테스트 성격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파일럿 개념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앞에는 이제 사람이 원래 이제 고객들이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이 테슬라 직원들이 같이 이제 타고 있겠죠. 혹시나 이제 파일럿이니까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해서 이제 타고 있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거의 뒤에 타게 될 거거든,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자리에 일단 운전자가 없고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이쪽에 그 소위 말해서 현재 운전대랄지 패신저 시트는 오른쪽 자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뒷자리거든요. 뒷자리를 이렇게 타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화면이요. 오늘 뒤에 보니까 이걸 누르는 거거든요. 보면 Start Ride 있죠.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오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고요. 다들 미래에 우리가 미래 시간을 앞당겨 온 것 같다 그러고요. 드디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성공했고, 야, 이거 정말 말로만 듣던 꿈의 시간들이 다 왔다. 정말 반응들이요, 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사람이 운전 한 번도 안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 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은 사람들이 이게 도로에 많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도 보세요. 뭐 건널목에 사람 지나가고 늘 그 일반 그냥 도로와 같아요. 근데 그런 도로를 너무나도 스무드하게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다 주면서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로보택시를 이제 작동하려면, 즉, 로보택시를 이제 내가 어디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불러드리려면요, 자, 앱을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테슬라 로보택시 앱이, 이렇게 이제 공개되어졌거든요. 자, 앱도 아주 세련되게 멋집니다. 자, 지금 앱은요, 이게 이제 First Look at the Tesla Robotaxi 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침 보면은, Hi Joy, where to?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입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가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이제 여기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모델 3나 모델 Y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자동차 안에도 여러분들 이름이 다 들어가고요. 일종의 그 여러분들 이름하고 다 연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어떤 노래를 자주 듣는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나 자신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춰가지고
아주 어떤 그 이 정보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이제 여기 조이라는 친구가 이걸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갈 건데? 라겠죠. 앱을 깔아 놓으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 지금 여기 서울 동대문인데 나 명동으로 갈 거야. 명동 땅땅 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명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4.2 flat fee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전체 이 앱에서요. 오늘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플랫 그 페이먼트를 다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로보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가격이 전부 다 그냥 플랫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다는 거야. 그냥 하나로 다 통해. 어디를 가든지 뭐 10마일을 가건 15마일을 가건 어느 장소를 가건 간에 4.2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여러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뭐 일단 4.20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이건 이제 4.20, 420이라는 게 이제 대마초를 이렇게 이제 이 어떤 그 이 D 세계에서 이 420이라 420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 대마초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도 머스크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대마초를 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머스크가 되게 유머러스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암호를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격대, 오늘은 사실 가격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우스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4.20을 이제 책정했다. 요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없어요. 당연히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냥 이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도 부여돼서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머스크 유머가 드러난 거지만 그냥 가격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한 거고, 그 여기서 이제 4.20으로 한 건요. 오늘은 이게 이제 거의 파일럿처럼 이 실험하고 실제로 이제 공적으로 대비하다 보니까요. 원래 굉장히 넓은 공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금씩 확장하기 위해서 좀 이 그 텍사스 어스틴의 사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만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오 펜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요 정도 지역만 다니게 하자라고 먼저 했고요. 요렇게 뭐 좀 하다가 이제는 이 확장하는 건요. 그냥 이 테슬라는 시간 문제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켜고 지금 어디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테슬라에게는 한계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단 안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확장해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사실은 이런 그 로케이션의 즉 이 지리적인 한계에 이 소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금 회사들 거 있죠. 웨이모랄지 다른 회사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HMAP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기능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무한대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더 이렇게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멀리 가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한 4.20이 커버되기 때문에 4.2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High Service Demand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High Service Demand니까 가장 지금 현재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요. 이 보면은 카페가 있고 푸드가 있고 패스트 파크 펀 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카페를 한다 그러면 카페를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주변에 카페들이 쭉 나오겠죠. 뭐 스타벅스가 나올 것이고 뭐 몇 마일 떨어진 거 어떤 거 쭉 스타벅스만 나올 거고 뭐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패스트푸드를 치면은 주변에 다 나옵니다. 맥도날드가 나오고 인앤아웃이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럼 빨리 인앤아웃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인앤아웃 찍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 식입니다. 파크랑 그다음에 펀 재밌는 거 쇼핑까지 이렇게 체크돼 있죠. 사실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쇼핑몰 내가 쇼핑 치면은 근처에 짧은 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이제 연결해 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곳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앱이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요, 눈에 잘 들어오고 뭐 이 가독성도 좋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요 직관적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앱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 결국 뭐예요? 우버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버에게 자, 너네 이제 왕자의 자리를 내놔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앱과 연동되어지는 자동차 안에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뒷자리 타게 되면 그 스타트 라이드라고 그 클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왼쪽에 사진에 보면은 이 스타트 라이드를 딱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 뭐 이 출발한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먼저 앱을 켜가지고 자동차를 부를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를. 그러면 그 앱에 우버를 여러 가지 부르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합니다. Good design, easy to u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 그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버그나 레깅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클릭했는데 느리게 작동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빠르게 클릭이 되고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게 이제 처음 작동할 때 보면 레깅이 걸리고 뭔가 자꾸만 버벅거리기도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능들을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앱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의 신상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에 넣듯이 그 정보를 집어넣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로보택시 모델 Y를 타잖아요. When you get in Tesla Model Y 로보택시, it automatically has some of your settings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세팅으로 다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앱이요, logged in and ready to use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애플 뮤직 앱을 여러분들 그 플레이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타자마자 애플의 이 음악이 같이 작동이 되도록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타면요, 여러분들 애플 뮤직의 앱에 있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틀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로보택시를 타고 갈 수 있다. 와, 이거는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 우버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어때요? 여러분 택시를 타면, 제가 이제 한국 갈 때 택시를 타면은 택시 아저씨들 자기들 음악 듣잖아요. 뽕짝, 보통 뽕짝 나오거든요. 홍도야 우지마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있거든, 뽕짝이요. 근데 뭐 뽕짝도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라드를 좋아하거든요. 이 성시경의 우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꽃 내가 한눈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음악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이 이걸 타잖아요. 흘러나오는 거. 이거 옛날에 많이 언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우버를 타면은 미국에서도 우버 타지 않습니까? 뭐 운전자의 성향대로 음악이 나와요. 뭐 우리가 중국 아저씨 타지 않습니까? 운전자. 그러면 중국 막 라디오 흘러나와요. 중국 노래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이 다른 여러 사람들 타면 자신들의 성향의 노래가 막 나옵니다. 막 쿵쿵 울리기도 하고요. 시끄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잘 안 생기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보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애플 뮤직과 딱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그 발라드가 쫙 흘러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문 열자마자 그 노래가 흘러나오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타면요, 지금 본인 테슬라를 타게 되면 어때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면 에어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타자마자 원래 세팅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도 플레이리스트가 딱 작동될 수 있게끔, 스탠바이가 딱 되게끔 하면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게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타면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가 딱 돼서 이윽고 내가 쫙 감미롭게
달달한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 근데 막 그 운전자 앞에서 자기 시끄러운 노래 막 들으면은 그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뭐 담배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딱 타는 순간 여러분들 공간으로 바뀐다. 개인 공간으로. 이만큼 이거는 여러분 결국은 경쟁하게 되면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다른 회사가 여기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Y를 사거나 했을 때에 그 소프트웨어 연동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핸드폰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능력이 그대로 여기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금 뭐 우버를 타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능력도요, 이거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타보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간만 점점 확대되고 지역이 확대되면요, 이건 뭐 수요가 폭발할 것은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자, 이제 다 타고 나면은 요런 이제 평점 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위에 보시면 How was your ride?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라이드 어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택시 탄 기분 어때?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별 5개 짠짠짠 주는 거죠. 주면서 이거 별 5개는 이제 이 코멘트도 할 수 있겠죠? It was awesome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멋졌다, 최고였다, 뭐 킹왕짱, 뭐 대박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버에도 이렇게 평가 주는 게 있죠. 이 운전사가 어땠느냐, 담배 냄새가 났느냐, 뭐 이런 소리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별표가, 이런 평가가 나오면요, 바로 이제 테슬라가 다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버캡이 이제 여기 투입되게 되면 대량으로 공급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이버캡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자동차는요, 뭐 담배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다, 뭔가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됐다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Leave 팁입니다. 자, 팁 줄 거냐라는 거죠. 자, 사실 이 팁 주는 부분 재밌습니다. 1달러, 2달러, other이 나오는데, 팁 부분이 왜 재밌냐면요, 이게 이제 이 팁이라는 게 운전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전사가 있어야 팁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팁을 주거든요, 운전사에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운전사가 없는데 팁을 주는 게 맞을까라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냐, $2냐인데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팁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우버가 아니라 이 테슬라 안에서 어찌됐건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이게 유쾌했다 그러면 이 팁들이 이제 혹시 이제 오퍼레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운영되면은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비상 상황이 펼치게 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이 테슬라의 앱에다가 앱을 통해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이 전체 이제 운영하는 운영체에다가 지금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이 닫혔는데 안 열려,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팁이 그런 오퍼레이터에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직 이 부분에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팁이라고 할 때 우버에서 운전자에게 주거든요.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 근데 이건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 오퍼레이터들이 이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팁이 간다라고 하면은 make sense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팁 자체는요, 큰 의미는 둘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팁은 뭐 어차피 나를 태워다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은 팁 문화가 없지만요, 미국은 팁 문화가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그 사람에게 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게 돼 있는 건데,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팁에 대한 부담도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스무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탄 사람들은요,
이미 본인들이 자기 차에서 벌써 테슬라 FSD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로보택시로 커머셜리, 상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출시하는데 타보니까요. 본인들이 실제 FSD 탈 때의 기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다들 막 극찬을 합니다. 드디어 머스크가 말했던 이 로보택시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웨이모나 이런 지금 회사들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계를 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리즈닝하고 추론하고 스스로 계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테슬라 FSD를 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당연히 상업용으로 나가면 대박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주 다들 너무나도 아주 놀람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도 극찬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동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가 벌써 이게 현재에 와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굉장한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이 거리만 더 확장되고 지리적으로만 넓어지고 이제 이게 입소문 타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버가 망하는 거, 우버가 문 닫는 건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굉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10만 하더라도요. 플랫으로 굉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10만 하더라도 안 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버나 웨이모에 비해서 그냥 반값으로만 하더라도요. 대박 쳐요. 굳이 너무 싸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쪽하고 반값만 들어가면요. 그냥 그게 망하게 돼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택시를 타는데 지금 똑같은 값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한쪽은 지금 같은 거리 가는데 10,000원을 달래요. 한쪽 5천 원이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뭘 타겠습니까? 당연히 5천 원을 타야죠. 자동차도 테슬라가 훨씬 좋잖아요. 세련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냥 이기는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여러분 그냥 테슬라는요 계속 사모아 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ATM 머신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 확장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또 다른 이제 수입 창출원이 됐다. 이거는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확대되면요 막 퍼나르게 되면 대박 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전드스였습니다.